긴 목선, 긴 얼굴, 텅 빈 눈동자, 마치 외로운 발레리나를 연상케 하는 이 여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유택의 이탈리아 출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입니다. 독특한 화풍을 가진 모딜리아니의 초상화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서 아른거려 왔었는데 얼마 전 보았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잠깐 그 이름이 언급되어 모딜리아니의 생애와 작품들을 찾아보았어요. 예술사에서 화가들 중 대표적인 미남이 바로 모딜리아니인데요. 검은 곱슬머리, 우수에 찬 검은 눈동자와 눈빛, 뛰어난 패션 감각에 세련되고 우아한 남자로 지금까지 해자되곤 합니다. 모딜리아니는 에콜 드 파리에 속하는 화가입니다. 에콜 드 파리는 인상주의, 입체파처럼 특정한 미술 사조는 아닌데요.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로 몰려든 이방인 예술가 집단을 에콜 드 파리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영화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이탈리아 태생으로 모딜리아니는 미술학교를 졸업 후 1906년 기회의 땅인 파리로 떠났습니다. 모딜리아니는 몽마르트르에 자리 잡아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이방인 예술가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피카소라고 하네요. 하지만 예술에 있어선 특정한 화풍을 공유하지 않고 제각각의 노선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두 세잔을 존경했고 세잔처럼 새로운 회화를 개척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세잔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입체주의 화풍을 개척해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떨쳤지만 모딜리아니는 세잔을 흉내낼 줄만 알고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해요. 이로 인해 술과 마약에 빠지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쾌락이 목적이 아닌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모딜리아니의 화풍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긴 얼굴, 긴 목선, 부드러운 곡선, 둥글고 처진 어깨, 이러한 화풍은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한 아프리카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모딜리아니는 추상 조각의 길을 연 루마니아의 조각가 콘스탄티 브랑쿠시의 작품에 깊은 영감을 받아 아프리카 조각을 연구하여 1912년 8점의 두상을 출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각 작업에 열중하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알아온 폐결핵이 작업때 생기는 먼지로 악화되어 조각 작업을 중단한 후 회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만 절제된 표현으로 우아한 조각상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초상화들이 많은 게 모딜리아니 그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눈동자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고 병약해서 괴로웠던 그가 가진 공허한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모딜리아니 하면 떠오르는 게 비극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초상화의 여인은 모딜리아니의 운명적인 사랑으로 불리는 잔 에비테른입니다. 32살의 모딜리아니가 미술 학도인 18살 잔 에비테른을 모델로 만나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모딜리아니가 가난하고 병약했던 이유로 잔 에비테른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3년 후 모딜리아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1920년 35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잔 에비테르는 둘째를 임신한 채 모딜리아니를 따라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잔 에비테르니 모딜리아니에게 당신이 그리는 제 얼굴엔 왜 눈동자가 없나요? 라고 물으니 모딜리아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당신의 영혼을 다 알고 난 후에 눈동자를 그리겠소. 모딜리아니는 죽음 직전에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달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져요. 그를 따라 망설임 없이 바로 죽음을 택한 잔 에비테르를 보면 그 둘의 깊은 유대감을 알 수 있어요. 모딜리아니는 수많은 초상화를 남겼지만 좀처럼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짐을 직감해서인지 1919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자화상을 그릴 당시에는 가난으로 아내인 에비테른과 자녀와도 떨어져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모딜리아니는 불운했던 예술가였지만 사후에 재조명을 받은 화가입니다. 2015년 뉴욕 크리스피 경매에서 작품 누워있는 나부는 약 2천억 원에 낙찰되고 이후 2018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모딜리아니의 또 다른 나부 작품은 1,70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를 잘 알지 못했던 당시에는 감각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독보적인 자신만의 화풍으로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만 생각을 해왔다면 그의 삶 전체를 살펴보니 고집스레 인물들만 그림으로써 고독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려 했던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생전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모딜리아니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